반갑습니다.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가 보성고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을 위해서 썼습니다. 일단 저희 반 이제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는데, 일단 보성고 1학년 전원 100% 점수가 올라갔고요. 뭐 낮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높은 애들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최고 상승 점수는 65점에서 95점. 이 친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점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30점 이상 증가를 했고요. 뭐 10점부터 시작해서 15점, 20점 이렇게 다양하게 학생들이 이번에 점수를 많이 잘 받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보성고 1학년 중간고사 기출 분석에서 문항수 단원별로 얘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학생들과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기가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이 24년하고 25년의 차이점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성고는 최종적으로 내신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항수들은 이게 개정이 된 상태에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부등식과 경우의 수 파트가 들어갔는데 여전히 당연히 부등식 파트의 문항수가 많고요. 조합에 해당되는 문항수가 많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행렬 문항에서 총 5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출제한 거죠, 앞에 애들보다는.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여기서는 점수를 뽑아냈을 거고, 문제는 부등식과 조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열조합 파트는 어차피 화통이 필수기 때문에 얘는 이제 3학년 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잘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그 다음에 고난인도도 연도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당연히 어느 부분 부등식 파트와 조합 파트에서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를 출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학생들이 부등식이나 조합에서 좀 어려웠었다. 그리고 배점들은 일단 작년 제가 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조사한 결과치로는 22년 말고는 이제 23년 이후부터는 계속 고정적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최종적으로 단답형 25점, 서술형 5점, 나머지는 다 70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에 배점이 3.1부터 시작해서 6.6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5점, 그다음 단답형은 좀 쉬운 거는 3점, 어려운 거는 5점 이렇게. 예,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이 저번보다는 좀 올랐지 않을까 싶은데 80점 초반 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자 이제 24년하고 25년을 분석해 드릴 건데, 24년에 부교재 출제 비중이 좀 높았습니다. 평균 73%였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 나중에 문제를 보여드릴 거지만은 거의 일치되는 문제가 73%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재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상황들이었죠. 그리고 일단 부교재 난이도도 높았어요. 이번에 올림푸스가 부교재가 좀 난이도가 낮은 편으로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높은 상태에서 더 어렵게 변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년에는. 근데 이제 25년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출제 비율이 조금 낮아졌어요. 평균 58%.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지 않다. 그 반면에 다양한 모의고사 변형들, 연습이 필요하다. 뒤에도 제가 보여드릴 거지만은 빈출도가 높은 모의고사를 올림푸스에 안 들어있는 모의고사를 출제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 기출에서 적용이 많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4년에 제가 1년 동안 조사한 결과치입니다. 올림푸스에서 이만큼 출제했다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출제를 했죠. 근데 25년 지금 1학기와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중간고사에는 65%, 기말고사에는 52%.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문제들은 어디서 출제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이게 24년입니다. 올림푸스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올림푸스 대부분 문제를 출제했고, 이제 올림푸스가 아닌 것도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대부분 센 B단계의 수준, 그리고 5번에서는 좀 시중 문제에서 보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출제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25년이죠. 25년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 양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다. 여기에 있는 지금 10년 문제, 13년, 12년, 13년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행렬입니다. 행렬이 지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출제를 했었는데 그 이후 13년 이후에는 출제가 안 되다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와서 출제를 했는데 대부분 연도가 오래된 연도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렬에서 빠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역행렬이라는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거를 미리 알고 있던 저는 이제 행렬에 좀 비중을 두기보다는
그 외적으로 조합이나 부등식에 좀 힘을 더 많이 쏟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올림푸스 외의 문제들. 아까 전에 절반 정도만 출제를 했는데 그 절반 나머지 문제들은 다 어디서 출제를 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 트렌드로 이제 25년에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색 보시면은 센 B단계 수준, 1번, 2번은 B단계 수준, 8번은 A단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센 A단계 수준. 그리고 이제 여기서가부터가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2019년 6월 모의고사인데 올림푸스에 없는 내용입니다. 난이도는 3. 네. 그러니까 무지하게 어려웠던 거죠. 이 문제 자체 내도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변형을 시켰던 거죠. 2011년 3월. 자, 이것도 올림푸스에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난이도 상.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들인 거죠. 이 문제들은 이미 다른 타 학교 기출 문제에서도 이미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19년이고 11년이면은 거의 10년 가까이가 지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얘는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얘는 뭐 한 5, 6년 네, 됐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들 이 문제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얘도 올림푸스에 안 들어가 있던 2010년 4월, 3월 내용. 난이도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B단계 동일 유사. 그리고 얘가 문제되거든요. 단답형 4번 문제는 센 C단계의 문제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숫자까지도 안 바뀐 문화. 네, 근데 어느 정도 연습이 돼 있는 학생이라면은 이 지역 내에서 센 C단계는 조금 그래도 무난한 편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B단계 수준. 그리고 단답형 6번이 블랙라벨 3스텝 동일 유사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찾아가 보니까는 3스텝. 웬만하면 제가 모든 기출지들이 출처를 다 찾아가지고 파악을 해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지 학생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출지들을 출처를 웬만하면 파악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들도 바로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예,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그럼 자, 이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림푸스에 있는 내용인데 6번 문제인데 올림푸스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기출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에서 이런 동일 문제. 별 특별하게 바뀐 게 없죠. 보시면 x 플러스 y가 4보다 작다. 쟤는 6보다 작다. 2x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50% 정도라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행렬 문제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문항들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24년까지만 하더라도 바뀐 문제들이 어려웠습니다. 변형의 난이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변형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거죠. 올림푸스 기준에서는. 자, 이것도 여기 보시면 올림푸스 2010년 문제죠. 역한이 비어져 있는데 이거를 피해서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라. 얘를 피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라. 학생들이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연습하고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게끔 연습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제 보시면 여기도 아직 올림푸스 내용입니다. 2024년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주관식 7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내용이 거의 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랑 감마가 마이너스 4다, 알파랑 감마가 마이너스 10이다. 이 정도 바뀐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 학생들이 맞추기 힘들었겠죠.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서술로 적는 내용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올림푸스에 없는 문학. 자, 보시면은 얘가 지금 보성고 12번 문제입니다. 지금 2019년 교육청 고1 6월인데 얘는 올림푸스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은 가나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 단지 자연수, 정수, x 개수, x 정수 개수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2019년도에 나왔죠. 그러면은 많은 타 학교에서 이미 먼저 썼을 겁니다. 보시면은 자, 여기 현대고 강남의 자사죠. 문제 똑같습니다. 자연수 틀 똑같고 은광여고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일고 송파구에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교죠. 그 다음에 단대부고 강남구에 있습니다. 남학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고 서초에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출지, 아까 전에 그 교육청 문제들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 학보된 문제를 연습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5개 정도 만들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찾아놨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보성고 문제. 자, 여기도 보시면은 직각삼각형 넓이 S라고 할 때 S 값을 계산하시오 이랬습니다. 위에 틀에 4차식, 여기는 이제 3차식. 직각삼각형 세변 길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원본이고 얘가 보성에서 출제한 내용입니다. 자, 2011년이죠. 이미 여러 학교에서 출제가 됐겠죠. 우리 학생들이 연습한 문항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희문, 강남의 자사조, 직각삼각형 세변 길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현대고, 강남의 자사조, 직각삼각형 세변 길이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경기고, 네, 요것도 강남에 있죠. 가중반이 있는 학교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직각삼각형 세변 길이를 하자. 내용만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동북고 근처에 있죠. 자, 직각삼각형 세변 길이 상수 K값 이렇게. 이것들로 우리 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거죠.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틀린 학생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문항들로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단대보고 강남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항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더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보송고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센 B 단계에 있었던 문항입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센 B 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연어 기출 문제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연습했던 기출 문항들을 보여드릴게요. 서초, 그 다음에 가락, 다 모양이 다 똑같죠. 근데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잠실여고, 그 다음에 중동, 강남의 자사조, 그 다음에 은광여고 강남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또 마찬가지 5개만 보여드리는데 더 다양하게 문제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관식 5번. 이거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기출 문제를 받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했는데 학생들 풀이를 보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학생들 풀이가 너무나 간결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연습을 잘 시켰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절대값이 2개 이상 있고 미지수 X뿐만 아니라 다른 미지수도 하나 더 가질 때 연습하는 방법. 자, 보시면은 제가 뭐 희문도 학생들한테 연습시켰고 배명, 그 다음에 잠일, 이렇게 경기, 그 다음에 뭐 중산, 뭐 이것뿐만 아니겠죠. 또 계속 연습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값 문항이 부등식에 압도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네. 난이도는 절대값 2개가 들어가면서 미지수가 들어가야지만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걸 연습시킨 거죠. 그랬을 때 저희 학생들의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답을 낸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 그려? 그림 바로 그린 거죠. 이거 그리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학생은 그림을 따로 안 그렸지만은 여기 그리다 말았죠, 지금. 네, 그리다 말았는데 벌써 이미 그 전에 식이 다 완결된 거죠, 이미. 띡띡띡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한 10초? 20초? 길어봤자 20초 만에 끝낸 것 같더라고요. 더 간단한 친구도 있습니다. 이게 셋 다 저희 반 학생들입니다. 찍 긋고 그림 하나 그리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간 낭비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얼마만큼 연습했냐에 따라서 이거를 빨리 풀고 다른 문제, 시간 확보를 시키는 거죠. 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던 거는, 자, 이것도 저희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켰지만 이게 보성고 문제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센 C 단계의 문제랑 동일 문제입니다.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기출 난이도는, 센 C 정도는 그래도 충분하게 기출을 연습하면서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웬만하면은 다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그리고 이제 요게는 이제 보성고 문제인데 번호가 좀 잘못됐지만은 여기는 블랙라벨 3스텝입니다. 문제가 가나다에서 홀수 조건, 3의 배수, 5의 배수, 3의 배수, 5의 배수 조건. 제가 뭐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 문제 위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편입니다. 3스텝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까지 연습. 근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3의 배수와 5의 배수를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은 못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것도 충분히 연습을 시킵니다. 자, 일단 보성고는 시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보통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 좀 잘하는 친구다. 아까 전에 95점 받던 학생은 두세 문제 남기고 거의 10분에서 15분 남길 정도로 연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확보되니까 뒤에 문제들이 여유롭게 풀 시간을 가지는 거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유형 숙달이 중요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거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간단한 식 보여드렸죠. 그게 지금 뒤에 있는 문제거든요. 주관식 5번. 난이도가 좀 꽤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서도 이미 시간 확보를 시켰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 2번 부교재 모의고사 유형. 분명히 연습해야 됩니다. 부교재 그래도 50%입니다. 네, 그래도 50%이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반드시 연습을 하고 타 모의고사 올림푸스에서 출제 안 되는 모의고사까지 섭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는 학교에 선택이 될 수 있는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난이도가 꽤 있고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변형하기도 좋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문제 풀 때. 그리고 타고등학교 빈출이 높은 문항들. 제가 이것도 이제 마지막 수업 2-3번 동안은 계속 이 부분만 돌렸습니다. 학생들한테. 타 기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문항들, 연습해야 되는 문항들. 그러니까 보여드렸듯이 토너먼트식 문제들도 타 기출지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조금 이제 도형도 있고 함수도 많습니다. 방학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지만이 좋은 성적을 뽑을 수 있지 2학기 때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서 여름방학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이것까지 지금 계속 이어서 이제 보성고 내용을 수업을 계속 진행할 내용입니다. 방학 때도 이제 공수2는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반 학생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대수 선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수가 공수 원투보다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